작가님의 책들과 영화, 뭐, 모든 것들 다 보고 엄청 좋았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이셨고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의 마음 같은 걸 느끼셨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역시 일상의 경험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이들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좋은 뭐 책이나 영화 아니면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뭐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화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혹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그러니까 국어 교사가 사실 국어 교사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수업은 진도를 나가기 너무 바쁘고 아닌가요? 저는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사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왜냐면 학교 안의 세상이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학교 바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제일 재밌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여전히 저랑 연락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국어 교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추천해 주실 책이나 어떤 영화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물론 제가 오늘 너무 코다 이야기를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코다로서 자라오면서 저는 사실은 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코다라는 것을 저는 20대 21살, 22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코다 관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코다들을 몇 명 만나서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중학생,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했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코다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고, 교육 과정이 없을 텐데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선생님이 나 같은 애들을 코다라고 부른다고 코다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부모님이 농인이지만 코다라는 단어를 학교에 가서 처음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코다가 뭐예요? 코다가 정확히 어떤 경험을 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고 그 친구는 그 선생님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지 언제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코다라는 것은 아는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다라는 너 같은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른대 관심 있으면 찾아봐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마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그 학생은 모르겠지만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코다에게는 너 같은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른대. 이길보라 감독도 코다인데 이길보라 감독이 이런 영화와 이런 책들을 썼대. 관심 있으면 한번 도서관에서 읽어봐. 라고 하는 한마디가 만약에 저의 청소년 시기 때 있었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그 학생을 만났을 때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꼭 코다만이 아니라 아마 사람마다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른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어, 선생님의 역할이자 또 엄마, 아빠, 저는 부모의 역할 역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책임은 결국 사실은 그 사람이 지는 거죠. 학생이 지는 거고, 이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여줬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선택지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건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교 현장,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교사라는 역할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너무너무 이 교육 현실에서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으로 또 질문 누가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네, 노을님이 보라 작가님 북토크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정말 몰입감 있게 참여했어요. 몸의 경험을 체화하는 과정이라던가 보라님이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 좋고 나쁨의 이분법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질문을 남겨도 된다면 경계선에 있어 힘들지만 이것이 많은 영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계선에 있는 어린 보라에게 뭔가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보라님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경계선에 서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이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좋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특이하고 이상하고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계속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한국 학교에만 계속 다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또 좋고 나쁨은 없어요. 학교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를 그만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이 안에서의 지형들이 서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시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매우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매우 좋은 이야기의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계선에 있는 어린 보라, 어렸을 때 농사회와 청사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고, 로드스쿨러로서 스스로를 호명하면서 불안했던 10대 시절을 보내고,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면서 공부했던 저한테는 이 과정이 너의 자산이 될 거라는 말을 정말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풍경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풍경을 바라봤던 것이 그리고 수많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옆에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묵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요, 저는 최대한 또 번아웃이 오거나 너무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저는 최대한 잘 쉬려고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돌봄을 하려고 하고요.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저도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서 일을 하면 그냥 뭐 직진하거든요. 제가 상반기와, 그러니까 제가, 네, 어떤 속도로 책을 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시면 쟤는 일을 계속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번아웃이 종종 찾아올 때면 정말 잘 쉬려고 노력하고요. 맛있는 것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일상을 돌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늘 북토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코멘트 남겨주시는 것도 그리고 가끔 뭐 편지를 써주신다거나 챙겨주신다거나 리뷰를 남겨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창작자인 저에게는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김수관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네, 김수관님께서 네.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길보라 이력을 보고 이길보라는 굉장히 당찬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저는 당찬 사람이지만 늘 당차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를 읽으시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우는 이길보라가 엄청 많이 등장하고요. 학교에 가다가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바지랑 이제 온통 다 젖었는데 친구들이 그거 보고 와 웃으면 어떡하지? 너 바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나를 깔보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학교 앞에서 바지를 새로 사야 되나?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질 낮은 것을 이렇게 20유로나 주고 사야 된다니 너무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젖은 바지를 입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결국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보라가 나오는데요. 이 책 안에 무수히 걱정하고, 무수히 고민하고, 무수히 울고, 무수히 감동하고, 무수히 긍정하는 보라가 등장하는데, 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독자분들께서 그 모습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위안을 받았다. 이길보라가 그냥 당찬 사람이 아니구나. 나처럼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나처럼 울기도 하고, 나처럼 엄청 맨날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한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고민하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책의 순간순간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늘 조력자를 찾으세요. 조력자가 없다면 조력자를 찾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거는 다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저는 너무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예술가로서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후원하시면 리워드는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사회에 제가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토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3,500원, 5,000원, 만원, 2만 원 이렇게 쏘아주는 것이 이런 조력자들이 존재해야만 사실 그 한 개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지금 쫙 남겨주신 분 계신데 요거는 작가님이 한번 살짝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다를 다룬 나는 볼이라는 작품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어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는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저 자신을 로드스쿨러로 명명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대안교육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탈학교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 공간이 여럿 있는데요. 그 공간들을 다니다가 제가 글을 쓰고 싶다고 하니까 글쓰기 캠프,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시민기자학교 캠프가 있고 그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청소년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캠프에 이스라 작가도 있었고요. 저도 있었는데요. 그 캠프에 갔을 때 그 캠프에서 글쓰기 강연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김연아 작가였어요. 어딘이었어요. 그래서 어딘이 학교 밖에서 글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자센터라는 곳에서 글쓰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글쓰기 강좌에 들어갔고 이스라 작가도 그때 글쓰기 강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어딘과 글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딘을 만나게 됐고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던 친구들 중에 탈학교 청소년인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는 지지고 볶으면서 로드스쿨러라는 말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학교 밖에서의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단죄와 사이다 서사, 뭐 아니면 돌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그런 편 나누기에 뇌가 절여진 타인과 어떻게 교류해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데요. 왜냐면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타인과 교류하고 얘기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건데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근데 항상 저 역시 그런 오류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옳고, 그런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은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옳은가?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왜 내 책 안 읽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책 읽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돼야 되는데, 물론 베스트셀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농문화도 이해하고, 농인도 이해하고, 청인도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내 책을 안 읽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약간 그것이 저한테는 절망과 우울으로 이어져서 조금 약간 다운이 되었을 때, 저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같이 생각하고 너같이 말하면 다양성의 사회가 아니야. 너랑 다른 사람도 존재해야 다양성의 사회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큰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고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던 것인데, 제가 옳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옳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약간 그걸 듣고 좀 속상하긴 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사회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내 편이어도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내 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뭐 나랑 같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겐 당연한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하는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태도를 마주했을 때 묘하게 불편함을 느꼈었는데요. 작가님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어, 사실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논픽션의 세계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다룬 영화 I am 그레타, 나는 그레타, I am 그레타, 영문 제목으로는 I am 그레타인데요. 그 그레타 다큐멘터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그레타 툰베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이 소녀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이 기후변화 행동을 해서 우리는 이 지구를 구할 것이야. 라고 너무 당연하게 그 학생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엄지를 축혀 세우는데요. 저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더욱 더 외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구는 그레타 툰베리가 혼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고 혼자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이 지구는 이미 계속해서 기후변화를 향해서 기후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고 어떤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연한 행동인데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가끔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대단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케이 땡큐 하고 어셉트 하시고요. 그냥 잘 받아들이시고요. 뭔가 나를 차별하기 위해서 혹은 구분 짓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대단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의심들이 있잖아요. 쟤 왜 저렇게 말했지? 저렇게 말한 게 나를 약간 차별하는 건가? 저렇게 말한 게 약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의심의 씨앗을 계속해서 발화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엄마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사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진으로 찍어보는, 혹은 영화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씨앗들을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그 씨앗들을 잘 어딘가에 심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로 발화하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다 마치려고 하고요.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